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내 한중간에 있는 도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행정기관이 아파트 사업자에게 도로를 아파트 터로 판 것인데요. 평생 이 도로 써오던 주민들은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 안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이용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공사하기 앞이 올 위해서는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나가야지 말고 공사를 하잖아요. 중단하는 말이야. 그래 공사 중단해야지. 수성구청 소유인 이 도로 100여 미터를 비롯한 도로들이 얼마 전 아파트 건설사에 100억 원 넘는 돈에 팔리면서 이 같은 말썽이 시작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건설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못한 원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용해온 도로를 놔두고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구청이 도로를 사업자에게 팔면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수막과 스티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이라면 공개 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를 판 수성구청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도 사업 승인 주체인 대구시의 책임을 밀었습니다. 대구시는 주민과 건설사 간의 마찰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구역 그 경계가 이제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도로도 그 사업 부지 안에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깊게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도로를 매각하고 사업 승인을 한 행정기관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아파트 건설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해가 고려 건국 110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고려 건국의 의미와 또 사회,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소장 유물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경전을 손으로 베껴 써서 책으로 만든 사경입니다. 고려 말기 공민왕 때 퇴직 관리가 돌아가신 어머니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해인사에 봉헌한 경전입니다. 훼손을 우려해 수장고에 보관하다 20년 만에 공개하는 것으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경전 외에도 한자를 알기 쉽게 이렇게 발음을 표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자기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해인사 이렇게 봉헌하게 됐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보물 제270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한 대각국사 의천 일대기를 적은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탁본과 포항 보경사 원진 국사 비탁본은 불교국가 고려를 상징하는 대표적 자료입니다. 부인사 명문이 새겨진 기와에서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관하다 몽고 침입으로 불탄 것으로 알려진 부인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와, 사경, 탑비, 금속 공예품까지 경북대 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유물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와에 새긴 문자들 그리고 사경에 쓰여진 문자들 그리고 동경이라든지 도장 이런 고려시대의 어떤 각종 유물에 이제 새겨진 문자가 있는 유물들을 모아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건국의 의미와 고려 사회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8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난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오늘 낮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57, 영주 117.5, 구미가 89.2, 고령 71mm 등입니다. 대구와 경북 13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봉화, 문경, 영주, 예천,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그리고 모레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비가 100에서 20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모레 화요일 경북 지역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상북도는 각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회의를 통해서 태풍 영향이 끝날 때까지 방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재해 취약 지역 290여 곳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강풍과 풍랑에 약한 비닐하우스와 가두리 양식장은 안전 조치도 강화하고 침수에 취약한 도로와 주차장을 실시간 관찰해서 통행 제한과 차량 대피 시기를 적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는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주산체육관 축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토사가 인근 도로도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고령군청이 가림막을 이용해서 붕괴된 곳을 긴급 복구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취수 원인 강정고령보는 현 수준의 개방으로는 녹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강 보호 개방 1년 중간 결과 보고에 따르면 최대 개방 수준이 15%에 불과한 강정고령보는 조류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19.2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평균치인 17.6mg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대 개방 수준이 100%인 세종보와 85%인 공주보는 조류 농도가 각각 41%와 40%씩 감소하는 등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조류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강정고령보의 녹조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큰 폭의 수문 개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도심 피서지로 인기를 끄는 신천 물놀이장이 이달 14일 문을 열게 됩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신천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조성한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바닥 분수와 분수 터널, 에어 미끄럼틀 등 가족놀이 시설과 화장실, 세족장,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춥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물놀이장에 주차 공간이 없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 7월부터 8월까지 폭염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기 화재가 38건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과부하나 접촉불량 등 정기적 이유가 6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이유가 29%였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냉방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지를 없애고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말고 냉방기 하나에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인구 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13일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오늘 오전 반월당 메트로센터에서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올해 핵심 주제인 아빠 육아 참여 2일 가정 양립을 알렸습니다. 오는 13일엔 동성로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 작은 결혼식 박람회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공동 캠페인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